오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요. 100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말로 표현하자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100일이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기저 효과는 이제 직전에 윤석열 정부하고 네, 비교하는 비교했을 거잖아요. 때. 근데 거기는 워낙 바닥이 아니고 거의 마이너스.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였죠. 뭐 누가 집권내라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하면 다 잘했다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글쎄 모든 면에서 A 학점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정 지지율이 63%대 나오고 있고요. 역대 세 번째 높은 국정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우려 내지는 불신감을 갖고 있던 국민들의 그 의혹을 꽤 많이 씻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불안하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안보 문제라든지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네, 네. 중국으로 확 쏠리고 미국과 멀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일본과도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일본과도 뭐 네. 더 멀어지고 뭐 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던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씻어냈다. 네. 그러니까 49%의 득표로 집권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층도 불안하게 바라봤던 층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이게 완전히 뭐 친중 노선으로 확 쏠릴 줄 알았더니 아니네? 라고 하면서 지지를 보내게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뭐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 업종으로 따지면 석유 화학 업종 같은 경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부에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네. 사실은 이게 뻔히 예상이 위기가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렇게 뭐 납다 분해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네. 그거 보면 물량 공세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여기서 어떤 산업 정책이라는 걸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네. 근데 최근에 이거 이제 시동을 걸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저는 앞으로도 소위 그 업사이드는 많이 남았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314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효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일 낮은 점은 뭐 2,300 밑으로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3,000을 훌쩍 넘기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엔 90% 이상은 정책 이슈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끌고 있는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정책 이슈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죠. 네. 그래서 방향이 이쪽으로 섰구나. 그리고 이런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자본시장에서의 룰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그 바뀐 룰에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만년 저평가에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게 지금 3,300을 뚫은 거죠. 네. 그러면 5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5천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정되어 있던 개혁 과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이 돼야 되고 네. 사실은 중간에 약간 휘청했잖아요. 네, 네. 그게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50억 이상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것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율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안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2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7.5% 정도를 예상했는데 38.5% 얘기가 나오면서 좀 휘청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아마 10시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안 낮추고 기존 50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네. 이렇듯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또 더불어민주당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해 나갔을 때 네. 그리고 그 바뀐 환경에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보장되면 5천 찍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이제 밀고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개혁 과제라는 거는 경제와 관련된 개혁 과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경제 예. 특히 이제 자본시장과 우리나라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을 포함한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그게 달성될 때 5천이 가능하겠죠. 근데 어느 개혁 분야보다도 사실상 가장 저항이 세고 또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상대를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을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의 대상인 지금의 검찰보다 사실은 거버넌스 개선이 훨씬 상대방이 힘이 세요. 네, 네. 검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세요. 뭐 네. 특히 우리는 그동안 금융자본보다는 산업자본 위주로 성장해 왔고 산업자본의 힘이 단순히 그냥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자본이 사실은 언론도 움직이고 뭐 광고주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 어떤 그 일부 학계도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제일 어려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